최근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7%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금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금고에서 실물 금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일부 거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겁니다. 금값 급락과 급등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속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금값 그래프를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2월 20일에 금값이 온스당 4,230달러였는데 단 일주일 만인 27일에 4,53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무려 7%나 급등한 건데 금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정말 큰 변동폭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금값이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며칠 뒤 다시 반등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해 보였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라는 곳에서 금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2차례나 연속으로 올려버렸거든요. 12월 30일하고 2월 2일, 딱 연말 결산 직전에 말이죠. 원래 금 선물한 계약이 44만 달러인데 증거금은 2만 달러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2만 4천 달러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금값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은 한 계약당 4천 달러를 추가로 채워 넣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금값 상승에 베팅한 세력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나 중소 헤지펀드거든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증거금을 추가로 넣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매도당하면서 금값이 폭락한 겁니다. 반면에 금값 하락에 베팅한 쪽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이라서 돈이 넘쳐나죠. 얘네들은 증거금을 채울 여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거래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증거금 더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약관에 언제든 필요하면 증거금을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계약이 절대적이라서 악마하고도 계약하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약관에 써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하필 12월 말에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인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금값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만 손해본 게 아니라 금값 하락에 베팅했던 미국의 거대 은행들도 사실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은행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불리언 뱅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불리언 뱅크는 전 세계적으로 금을 거래하는 거대 은행들을 말하는데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HSBC 같은 곳들이죠. 이 은행들이 되려면 런던의 LBMA라는 기관에서 회원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금에 불순물을 섞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이 은행이 보증하는 금은 진짜라는 신뢰를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철통 같은 보안 금고랑 특수 운송 시스템도 갖춰야 해서 아무 은행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불리언 뱅크들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면 첫째가 각국 중앙은행이고 둘째가 국부펀드, 셋째가 거대 기관 투자자예요. 엄청난 규모로 금을 거래하는 곳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특이하게도 한국은행만 금을 거의 안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금 보유량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금을 안 사는지 좀 답답하긴 한데 오늘은 글로벌 시각에서
금 전쟁을 살펴보는 게 목적이니까 한국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 뱅크들은 금을 팔 때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려고 하니까 미리 금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 없고 그냥 중개 수수료만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물 금을 확보한 만큼 금 선물을 매도해서 위험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든 손해를 안 보고 수수료만 받을 수 있죠. 평상시에는 이 방법이 완벽한 위험 회피 수단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선물 매도 증거금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44만 달러짜리 계약을 24,000달러 증거금으로 했는데 금값이 5.4%만 올라도 증거금이 다 날아가요. 만약에 금값이 20% 오르면 증거금의 4배를 날리는 겁니다. 선물 거래가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런데 최근 넉 달 동안 금값이 무려 33%나 올랐어요. 불리언 뱅크들이 거대 은행이라 하더라도 증거금보다 몇 배나 되는 손실을 본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금 선물 거래가 보통 3개월짜리니까 넉 달 내내 들고 있었던 은행은 많지 않겠지만 일부는 정말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12월 말 결산 시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들의 대규모 손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장부 마감하기 전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장부를 좀 더 좋게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미국 불리언 뱅크들의 엄청난 손실이 드러날까봐 급하게 금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에 금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선물 만기가 되면 실물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원래 미국은 금융이 너무 발달해서 선물 거래가 끝나도 실제로 금을 받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거의 97%가 현금 결제였고 실제로 금을 달라고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 수요가 엄청 늘어났는데도 불리언 뱅크들이 자꾸 금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아시아 쪽에서 미국 서방 은행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만기가 되면 현물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실물금을 직접 받지 않으면 너희들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사실 불리언 뱅크들은 실물금 없이 네이키드 공매도를 친다는 의심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금을 판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불리언 뱅크들이 갑이고 금 사려는 사람들이 을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가 더 갑이잖아요. 야, 너희들 약속한 대로 빨리 금 내놔. 이렇게 요구하니까 최근에는 전 세계 재련소를 뒤져서 금을 옮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니까 미국 불리언 뱅크들이 진짜로 금을 마련해서 아시아로 넘기기 위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말 야단법석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에서 실물금 인도 통지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는데 종이금을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물금을 받아가는 현상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방이 주도하던 금시장에서 동양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불리언 뱅크들이 금 선물 매도, 이걸 가짜금이나 종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금값을 눌러왔거든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금값을 조작해 왔는데 중국이나 인도,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실물 금을 달라고 자꾸 요청하니까
이제는 진짜 금이 없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뉴욕 코맥스는 금 선물 만기가 돼도 예전엔 97%가 현금 결제로 끝났는데 최근에 실물 인도가 늘면서 95% 현금 결제, 5% 실물 결제로 바뀌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역습을 시작했냐? 상하이 금거래소는 실물 거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값을 뉴욕보다 50달러에서 100달러 높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비싼 곳으로 금이 몰려가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금들이 전부 중국으로 빨려 나가는 중입니다. 상하이 거래소가 의도적으로 금값을 높게 형성하고 지금 실물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실물금 풍기 현상. 이게 바로 2025년 말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금값이 12월 27일에 4,53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값을 찍어 누르지 않았는데 베네수엘라 침공을 개시했다면 금값은 이미 5,000달러를 돌파했을 겁니다. 그러면 불리언 뱅크들의 파산 가능성이나 손실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아마도 1월 3일 베네수엘라 침공을 미리 알고 있었던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금융통들이 다급하게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전화해서 금값 빨리 끌어내리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글로벌 이벤트가 있을 거니까 미리 조치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12월 말 선물 증거금 인상과 이로 인한 금값 급락은 결국 불리언 뱅크들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1월 3일 베네수엘라 침공과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네수엘라 침공을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금융 전문가가 이걸 모르고 가만히 있었을 리 없거든요. 당연히 금 선물 가격을 크게 끌어내리는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중국이나 인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사모으려고 할까요? 특히 브릭스는 금 사는데 정말 혈안이 됐는데 종이금 말고 진짜 실물금을 손에 넣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낼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5월에 연준 의장을 임명하게 되면 트럼프 충신이자 말을 철석같이 지키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 부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국 국채를 사주겠습니까? 결국은 돈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데 양적 완화 재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텐데 이때 브릭스는 금으로 가치가 보장된 통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달러와 한번 경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한테 도전하고 싶은데 그놈의 달러 때문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브릭스 통화 시스템을 금 기반으로 구축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2025년 12월에 브릭스는 유닛이라는 통화를 구상했습니다. 유닛은 금이 40%, 브릭스 통화가 60%로 담보 자산이 된 상태에서 발행할 계획인데요. 유닛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금 보유량만큼 유닛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릭스 통화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금 40%를 구성하려면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앞으로 유닛을 발행해서 달러와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사모으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종이금과 브릭스의 실물금이 대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미국 뉴욕 금융시장은 거의 종이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물금 거래량보다 선물 거래량, 종이금 거래량이 20배 이상 많거든요. 미국은 정말로 금을 신용에 의해서 거래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여길 파고든 거예요. 야, 너희들 실물금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실물금을 몽땅 가져갈 거야. 어디 너희들 종이금 한번 놀아봐. 이게 바로 아시아 국가들의 금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금이 브릭스로 다 빠져나가면 앞으로 금융시장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금이 실물로 계속 유출되면 당연히 달러 패권에 나중에 큰 위협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미래의 미국 패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실물금을 지키려고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면 12월 중간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는 2028년 대선까지 이기려고 하고 있죠. 본인이 3선 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또 했잖아요. 3선 출마를 못하더라도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간선거 그리고 28년 대선까지 이기려면 계속 돈을 찍어야지 긴축해서 금을 지키려고 했다가는 두 번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트럼프한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다급해진 미국이 일단 금 선물 증거금 인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 미국 불리언 뱅크들이 실물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의심이 한없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끊임없이 아시아가 실물금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 뉴욕 금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만간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패권 전쟁에서 여전히 미국이 유리하다고 보지만 패권 전쟁의 미래를 속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다만 치열한 전쟁터에서 금이 아주 중요한 대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금값이 급등할 때마다 종이금이나 종이은을 통해서 가격을 조작해 왔거든요. 1980년대 은값이 급등하니까 종이은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은값을 폭락시킨 적도 있고 2011년에는 선물 증거금을 5번이나 끌어올려서 금값을 하락 유도했습니다. 이때 치명타가 되면서 금값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패권 전쟁이 한창인 지금 종이금으로 금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가격 조작을 한다면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는 와, 고마워. 우리가 싸게 사라고 도와주는 거네 하면서 금 매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2025년 말처럼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도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통화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단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한 전쟁터가 금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금은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우리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금을 사재기 하는데 우리만 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금 보유에 소극적인 걸까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외환 보유고도 타격을 받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